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최근에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서 제목에서 느껴지는 어떤 고민의 강도 또는 이 사연자 분의 간절함이 제일 좀 두드러지는 신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 혼자 산지 10년 차인데 이러고 살다 고독사하고 일주일 뒤에 이웃의 악취 신고로 백골이 된 채 발견될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람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올해로 자취 10년 차인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고딩 때 집을 나왔으니 올해로 자취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까요? 딱히 친구도 애인도 가족도 없이 혼자 직장, 집만 반복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문득 새해 현타가 왔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제 이런 삶도 익숙해져서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미래를 생각하면 저도 언젠간 늙을 텐데 이러다 고독사하고 일주일 뒤에 이웃의 악취 신고로 백골이 된 채 발견될까 걱정됩니다. 아마 모든 현대인이 다 그렇듯 직장 같은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겼으니 연애를 해보라거나 종교를 가져보라고 많이들 말하시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인간 불신이 병적인 수준인데 이것이 모든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핑계일 수 있지만 하람님과 비슷하게 집안 사정이 다소 스펙타클한 게 인간 불신의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숙연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개그를 섞어가면서 보내주셨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된 비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반 시청자들을 타겟층으로 하는 저희 채널에 조금 부적합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 이야기의 본질을 좀 흐릴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글처럼 읽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 정자 제공자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매일같이 술 처먹고 집안 살림을 잡히는 대로 던지곤 했습니다. 어머니도 저 어렸을 땐 맨날 이혼하고 집 나가신다 그러셔서 바지가랑이 잡으며 가지 말라고 빌곤 했었는데 저 중학생 됐을 무렵부턴 스톡홀름 증후군에라도 걸리셨는지 내 정자 제공자가 우릴 사랑해서 그런다 이런 소리를 하시더니 결국 한국말로는 소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이런 집안에서 계속 있기 어렵다 판단, 고등학생 때 어머니와 숨막히는 말다툼 끝에 동의서를 받고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처음 집을 나왔을 땐 와, 처맞을 일이 없어? 개꿀, 이게 인생이지,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가 땡전 한 푼 없이 집 나가서 살아남는 건 쉽지 않더군요. 병역은 이런 집안 출신들이 보통 패시브로 달고 나오는 공황 때문에 공익을 받았지만 전공은 TO가 안 나서 장기대기 면제에 나올 때까지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상태로 단기 일밖에 못하니 용팔이, 까대기, 물류창고, 콜센터 등등 딱히 하고 싶은 일은 없고 그냥 죽지 않기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 모으고 모아서 대출 끼고 처음으로 고시원이 아닌 멀쩡한 전셋집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치고 나라가 아직 못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스킵하고 아 좆됐네, 인생이 그렇지 뭐, 그래서 뭐부터 해야 하지를 할 수 있는 내공이 생겨 지금은 한껏 표독해진 상태로 국가 지원을 받아 매달 열심히 상환하는 중입니다. 쓰다 보니 어느새 푸념이나 하소연처럼 되어버렸네요. 그냥 위로가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인생에도 허우대는 멀쩡하니 다가오는 사람도 있곤 했지만 사람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런 표독한 제가 연애나 결혼 같은 걸 했다간 제 정자제공자처럼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두려운 마음도 큽니다. 그러면서도 하람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올해 가족이 갖고 싶어지곤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하람님이 연애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에겐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님은 저와 비슷한 집안 사정을 가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연애, 결혼도 하시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까지 하실 정도로 용기를 내셨는지 궁금해 사연도 보내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솔직히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내가 공감되는 사연들이 좀 많은지 모르겠어. 이게 그래, 내 사연을 아니까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나랑 상황이 비슷하니까 상담 받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가오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래, 어쩌면은 이것 또한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될까? 저랑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분명히 여럿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공감했던 여러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면은 폭력적인 집안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둘째치고 이런 집안 출신들이 보통 패시브로 달고 나오는 공황 때문에 공익을 받았다. 그리고 전공은 TO가 안 난다.
동병상련이죠.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스킵하고 아, 좆됐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지를 할 수 있는 내공이 생겼다. 그래서 한껏 표독해진 상태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분노나 이런 거라기보다 염세에 가까워져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창구가 필요한 것도 맞고, 그리고 사람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가장 많이 공감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런 내가 연애나 결혼 같은 걸 했다가는 내가 제일 싫어했던 부모의 모습과 똑같은 짓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좀 느껴지거든. 거울을 보면 느껴지거든. 그 사람을 닮은 눈, 그 사람을 닮은 눈빛, 그 사람을 닮은 타관, 그 사람을 닮은 감정선, 그 사람을 닮은 말버릇. 그래가지고 진짜 비참하게도 내가 제일 싫어했던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싫은데 당신이 그때 이런 감정, 이런 생각, 이런 상태였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막 그런 소리 하고 그랬어요. 나 같은 거는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을 해도 애는 낳으면 안 된다. 이 불행의 대물림을 내 대해서 끊겠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데 연애 결혼하고 뭐 방송도 하고 그렇게 용기를 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딱 하나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희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진짜 희망을 잃을 것 같았고 잃을 뻔한 적도 있었고 정말 잃고 싶었던 적도 많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성에 대한 사랑이 진짜 엄청 큰 편이었어요. 어쩌면 진짜 되게 큰 행운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걸 잊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그게 있어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희망을 잃으면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얘기하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더 나은 내일을 살 수가 없는데 왜 살아? 진짜로 뭔가 중요한 순간들에 우리 인생을 좀 관통하는 얘기기도 해요.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없다면 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냥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건 살아가는 게 아니야. 사라지는 거지. 우리나라가 왜 출산율이 0.6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비교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교도 맞지. 비교도 맞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거고 집값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집값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파편화된 이야기들인 거고, 그냥 결국에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우리네 자식들이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없을 것 같거든. 앞만 봐도 내 인생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내 자식들은 나보다 훨씬 더 뒷세대에 살게 될 텐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내가 객관적으로 지구상에서 상위 몇 프로다? 알바야? 점점 떨어지잖아. 어쨌든 나보다 불행한 삶을 내일의 내가 살게 될 거고, 내일의 나보다 더 불행한 삶을 내 자식들이 살게 될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미 대충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가 잘 살 자신이 별로 없어. 맞아.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상 얘기하는 그거잖아. 막 7080 그렇게 나라 못 살고 그럴 때도 애만 잘 낳고 살았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야속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또는 진짜 개천에서 용나는 신분 상승이 가능한 그런 희망이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삶의 수준, 그냥 개인이 이렇게 먹고 사는 상황에서만 따진다고 하면은 지금 한국은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예요. 야, 그 시절이 기적인 거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연스러운 거야. 저 때가 기적인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성장할 수 있고 잘 살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던 거야. 맞아, 다 같이 밑에서 시작했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개천 말랐다고 해도 노력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등 복권을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긁었지만 1등이 아니더라도 노력한 사람은 적어도 중박 이상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왜냐면은 그만한 에너지가 없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큰 맹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모두가 자기처럼 용기를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것도 벅차. 근데 또 그런 건 있어. 아, 희망을 잃으면 왜 살아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희망을 잃는 게 당연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만큼 잔인한 게 없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제일 하면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시죠? 힘내. 왜? 이미 지금 죽을 만큼 힘내고 있거든. 더 짜낼 힘도 없는데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거거든. 그리고 저도 그런 상태에 정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연자분에게 그냥 성의 없이 힘내시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 힘이 안 날 테니까 그 말 듣고 이제 오히려 똑같은 소리 하네.
뻔한 소리 하네 라는 생각만 들겠지. 솔직히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우리는 그 일상을 유지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당연한 거야. 먹고 살기가 그렇게 쉬우면 우리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겠어? 먹고 살기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삶의 무게에 눌리고 치여서 사는 사람들에게 힘내? 별 도움 안 돼요. 그냥 잘 버티고 있다, 잘 하고 있다라는 말을 오히려 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사연자분 지금 이거 말씀만 들어봐도요, 일탈하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길로 빠지기 좋은 환경에서 진짜 건실하게 사셨어요. 직장 다니면서 뭐 아무리 땜빵 그런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일하면서 돈 모으고 착실하게, 그래서 대출 끼고 고시원 벗어났고, 근데 그것마저도 전세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더 멘탈 데미지가 크신 거겠지만은, 일단 제가 한 가지 먼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잘하고 있으신 게 맞아요. 제가 지금 이거는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잘하고 계세요.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이고 사람 10명 갖다 놓으면 그 상황에서 8, 9은 그렇게 못 삽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맞아요. 사실 어린 나이고 경제 기반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주변에서 제일 자주 듣는 말이 이걸 조커가 안 된 얘긴 합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자기 사연은 또 나름대로 유쾌하게 보내려고 노력하시는 건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지. 저렇게 잘 자리 잡은 사람을 보면서 아마 저랑 동년배거나 나이가 비슷할 건데 솔직히 사연자분을 보면서 드는 감정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일찍 철든 어린애 보는 느낌. 뭔가 그 어렸을 때 정말 이쁨도 받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해야 했던 그 과정들을 모두 스킵한 채로 너무나도 일찍 세상에 혼자 떨어진 바람에 마땅히 갖추면서 성장해야 됐던 요소들을 다 제껴버렸어. 사연자분 보면 그래요. 나는 아무리 봐도 사연자분이 진짜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면은 남부럽지 않게 정말 잘 살았을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말인데요. 아마 지금 그러고 계시진 않은 것 같기는 하지만은 사연자분 탓 아니에요. 사연자분은 진짜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사연자분이 뭐 사기를 당했고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는 본인 잘못 아니에요. 참 그래, 어떤 승리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자책을 좀 많이 해요.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은 유형도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고, 왜냐면 어쨌든 간에 믿을 건 나밖에 없는데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으니까 그거를 외부에서 인정 욕구로 채우려고 하는 거야. 사연자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사연자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야. 그러니까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사실 그 이상이라 생각하거든. 나는 잘하면 알아준다는 허상을 믿지 않아요. 분명히 운이라는 건 존재하고, 그리고 정말 운으로 굴러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엔 다 이유가 있기는 해. 근데 못 되는 거엔 이유가 없을 때도 훨씬 많아요. 사연자분이 지금 이렇게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자기 탓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냥 운이 없었던 겁니다. 왜 세상이 나를 억까해? 나는 운이 없네. 맞아. 근데 그거는 그냥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 중에서 운이 없는 사람이 됐을 뿐인 거고 본인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럼 공평하지 않잖아요. 공평하지 않죠. 세상이 언제 공평했어. 요거를 받아들이고 나면은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합니다. 왜 나한테만? 왜 나만? 내가 그렇구나. 그냥 그런 놈인 거구나.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봐야 될 게 있는 게, 사실 제가 사연자분이랑 저랑 가장 큰 차이가 이제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불행의 정도가 전세 사기 당하신 거, 나는 그 경험은 없지만 불행의 정도가 저랑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불행했던 만큼 저한테 손을 내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손 내민 사람들과도 또 이제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멀어지기도 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했지만,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는 달걀이 먼저는 할 수도 있어. 나는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했고 그래가지고 계속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연애를 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회가 있었고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난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찾을 수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나는 사연자분에 비해서는 운이 좋은 편이었지. 어떤 면에서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나는 그래서 운이 좋았다 비틱질을 하려는 게 아니라 친구 있으세요? 아니면 의지하는 사람? 지금 이제 친구나 연인이나 그런 게 거의 없었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이제 사회적인 관계들은 있고 한다는 거 보면은 다가오는 관계가 없지 않았을 것 같거든? 그리고 아닌 게는 내가 지금 이 사연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 하나가 그거예요. 허우대는 멀쩡하니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면서 느끼는
느끼는 거는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 본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내 생각에는 사연자분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좀 밀어낸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래, 요거는 어쩌면 충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런 유형, 저도 정말 의심 많고 사람에 대인 게 많았다 보니까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 제 사람이었던 사람조차 잃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저를 떠나가기 전에 해줬던 말이 그게 있었어요. 너는 의심 때문에 너 사람을 잃는다. 그러지 말아라. 근데 내 생각에 아마 사연자분도 똑같은 과정을 좀 많이 거쳤을 거야. 그리고 나에 비해서 외부적으로 쏟을 수 있는 애정도 좀 적은 것 같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운도 없고 내 상황도 힘든데, 그래서 내 삶을 견디기에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럼 결국에 나보고 더 애쓰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잔인하게도 누구도 못 구해줍니다. 절대 누구도 못 구해줘요. 좀 오는 사람은 막은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회는 있었고 본인이 그걸 거절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마 본인은 좀 반발심도 생길 거예요. 방어 기제도 있을 거고, 아니 내가 사람을 못 믿겠다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못 믿겠다고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를 구하세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이미 알아요. 본인의 지금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는 걸 알잖아. 그리고 나는 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사연자분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고독사 걱정을 하게 됐을까? 나는 이거 좀 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번에 전세 사기를 당하면서 상처를 크게 받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아둥바둥 삶을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제 나름 궤도에 올랐어. 그리고 궤도에 오르고 약간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야.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야. 진짜 살기 바빠가지고 고개 한번 들어서 거울 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가 거울을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제 외모는 멀쩡하게 생겼다고 그러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고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지. 결국에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은, 그리고 그 끝에 진짜 추하게 죽을 것 같은 그 모습이 자기한테 보인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너무 인생이 힘들면은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당장 내가 힘든 거 이런 것들에만 눈이 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징징대고 남 탓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 지금 사연자분은. 여전히 사연자분은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시지만 전세 사기도 당하셨고, 그런데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 지금까지 인생에 비해서 좀 더 나은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그래, 진짜 말하자면 그거야. 그러니까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예요. 그런데 고독사 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바뀌어야죠. 힘들지. 근데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 어쩌면은 이거는 내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 같아. 살아가는 게 희망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미 희망 때문에 살고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 인생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죽고 싶냐예요. 저도 이제 뭐 나 같은 거는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나도 사람을 의심해가지고 다가오는 사람 밀어내고 내 사람 잃고 그런 경우 많다 그랬죠. 근데 그때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하나 명확하게 있었어요. 뭐라도 이루고 죽자. 그 이전에 제가 중학생 때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진짜가 되고 싶다. 진짜 중이병스러운 얘기지. 근데 그 NR 버프 더 비스트라는 만화를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여자친구를 두고 도망쳤다가 자기도 붙잡혀서 여자친구는 죽고 자기는 파이터인데 인대 다 끊어지고 사는 페인 같은 남자가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의 슬로건? 진짜가 되고 싶다. 가짜 같은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삶을 벗어나서 진짜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됐었어. 진짜 지금 나의 모습들 너무 싫지. 내 목소리도 싫었고, 내 얼굴도 싫었고, 내 체격도 싫었고, 잘하는 게 없는 것도 싫었고, 열등감도 싫었고, 외로운 것도 싫었어. 근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더 나은 내가 된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라고 느껴지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일이었어요. 어떤 업계에서 인정을 받거나 말겠다. 어떤 업계에서 명확한 족적을 남기고 그렇게 인정을 받겠다. 제가 일에 집착하게 된 계기는 진짜 단순해요. 왜냐면은 난 내 안에서 동기부여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 왜냐면 난 내가 너무 싫었으니까. 왜냐면 난 좋은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 난 진짜 끔찍한 인생을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어. 내 인생이 이따윈데. 그러니까 나는 외부에서 어떤 업계의 위대함에서 내 자존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동력이 됐어. 그래서 나는 이대로 죽기는 싫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됐느냐? 나는 일에 목매달기 시작했었고, 일에 목매달다 보니까 업계에서 인정이란 건 허상이란 걸 깨닫게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이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업계는 내가 희생한 걸 알아주지 않아. 하지만 사람은 내 곁에 있지. 그리고 나한테 사랑을 직접 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사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죽고 싶은지는 옛날부터 명확하긴 했습니다. 죽을 때 울어주는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와, 저것마저도 나랑 너무 비슷해. 나는 어쩌면 그 근거에도 그게 있었어. 내가 업계에서 인정받는다? 이런 꼬라지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존경을 받으면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래서 사연자분도 이런 것들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위에서 여기 뭐 연애를 해봐라, 종교를 가져봐라 하는데, 그래, 종교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는 해요. 그만큼 자기 인생에서의 책임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큰 동력을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 그래 여기서는 또 이어지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연애를 할 때도 누군가에게 올인하고 인생을 다 바치는 연애를 했던 거, 일을 할 때도 거기다가 내 인생을 갈아넣겠다, 돈 아무리 못 받아도 상관없다, 난 여기서 인정받겠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냥 단 하나예요. 왜냐면 내 안에서 내가 살 이유를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밖에다 둬야 됐고, 그만큼 절대적이고 맹신적인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종종 얘기하곤 합니다. 나는 종교가 없지만 누구보다도 진짜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그냥 하느님의 위치에 일 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 나는 인간으로 자리를 잡은 거고. 그래서 사연자분도 결국에 인간을 불신하고 그리고 밀어내고 그럽니다만은 결국에 사랑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사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본인이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선택했던 거고, 이 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선택했던 거고, 그게 내가 지금까지도 돈을 벌어가지고 식구들을 고용하고 같이 먹고 사는 이유입니다. 이게 나한텐 인생의 전부야. 이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야. 내가 삶의 가치를 찾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가치라는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의 형태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존경을 받을 것인가? 사랑을 받을 것인가? 거기엔 운이 필요한데 목표를 갖고 방향성을 잡는다는 점은 좋은 에너지원이죠. 맞아요. 어쨌든 지금 사연자분에겐 동력이 이미 생겼어요. 동력을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고. 사실 제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종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 불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알을 깨주는 거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업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없던 신앙심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냥 치료받는다 생각하고 계속 다녀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를 아마 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이러나 저러나 종교가 됐든 일이 됐든 연애가 됐든 뭔가 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했을 때 그게 잘 안 된다고 기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잘 안 되면 저처럼 바꾸면 되거든. 동력은 있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 건데, 방향이 틀린 건 고치면 돼요. 왜냐면은 사연자분이 운이 없는 거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지. 왜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사연자분 본인은 통제할 수 있잖아. 본인 스스로는 컨트롤할 수 있잖아. 그러면 방향을 잡을 수 있지. 그리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틀려도 나쁜 게 아니지. 왜냐면 내가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 스스로를 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결국에 자기 안에서 방법이 있거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찾고 더 나아가기 위한 길을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무한 동력이 되더라고요, 그게. 물론 이제 저는 사연자분에 비해서 비교적 기본적으로 동력원들이 좀 있는 편이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왜냐면은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한 자기 혐오도 심하고 사람에 대한 의심도 많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던 시기에조차도 저는 그게 있었어요. 나는 내가 최고였어. 내가 제일 멋있는 걸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이 제일 멋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세상에서 이렇게 멋있는 걸 잘 알고 멋있는 사람은 행복해야 됐어. 그럴 자격이 있고 그래야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었어. 난 그래야만 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방향성을 잡고 성과를 하나씩 거두다 보니까 그 생각이 더 강화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연자분이 어떤 그런 마수거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느라 이제 당장 급한 대로 갖가지 일을 하고 지냈다 그러시는데,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좀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빚 갚고 그러느라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 눈이 잘 안 가시긴 하겠습니다만, 나는 지금 이게 사연자분이 고독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그 시점이 이미 힌트를 줬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냥 당장 먹고 살고 살아 숨쉬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은 집을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고시텔 살면 돼.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기당할 리스크도 없고 돈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연자분이 저렇게 아둥바둥 일해서 전셋집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연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본인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나는 20대 중후반까지도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그냥 뭐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지. 등 붙이고 잘 수만 있으면 되지. 근데 아니었던 거야. 내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것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좀 느끼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있어요. 요리 해먹는 게 자기 정신건강에 되게 좋대요. 왜냐면 가장 직관적으로 내가 노력한 것이 내 스스로에게 보상으로 돌아오거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정신건강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나이 들면서 그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것만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사람의 인생이란 게 달라지고 그리고 사연자분은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어.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내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집안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인테리어를 좋아하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란 거는 자기 취향으로 자기 삶을 꽉 채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 취향이라는 게 되게 가볍게 이야기되고 없으면 그만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것이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하고 싶은 게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도 모르고 내가 행복해질 줄을 모르니까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몰라. 나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 남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러게요. 제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았네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진짜 생존을 위해서 먹었고 내가 대학생 때는 돈 아끼려고 초코파이에다가 컵라면 먹고 살았어. 그리고 그냥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하루 때우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줄 붙이고 있는 거야. 그냥 호흡기 붙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사연자분이 고독사일 것 같다 라는 그 생각을 하고 나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다는 데서 이미 너무나도 긍정적인 스타트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된 거야. 이렇게 죽기 싫다. 이렇게 살기 싫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지. 그래서 한국인들이 불행한 이유? 솔직히 간단해요. 너 요즘 음악 뭐 들어? 멜론 차트 탑백. 이런 사람들이 또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아, 요즘 차트에 트로트밖에 없어서 짜증난다. 아니, 찾아 들어. 너의 행복이고 너의 취향이잖아. 그러면 찾아 들으면 되잖아.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듣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영화 뭐 봐? 요즘 극장에서 잘 나가는 거? 범죄도시 요즘 유행하더라. 범죄도시 봤어. 스파이더맨 유행하더라. 스파이더맨 봤어. 스포츠 뭐 좋아해? 아, 다들 야구 보더라고. 그래서 야구 그냥 좀 가끔 봐.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취미생활이 뭔지를 몰라. 자기가 뭘 해야 즐거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사연자분도 그런 거 생각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답은 자기가 알고 있어. 결국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할 수 있어. 아, 다행히 홍대병이나 그런 취향은 나랑 확고한 편입니다. 사연자분이 나랑 진짜 많이 닮아있어.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와중에도 자기 삶의 동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 취향이란 것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거를 더 열심히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홍대병이어서 그런 취향이 확고하다 그러시는데 그 확고한 게 왜 확고한지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거기서 더 발전시켜 나가보세요. 사연자분 이것도 중요해. 여자 취향, 이상형 항상 생각하세요. 주술회전에 토도라는 또라이 캐릭터가 있어요. 어떤 상대를 만나면은 다짜고짜 너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따라서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은 브라더로 삼거나 그럽니다. 근데 되게 코믹하게 그려져서 그렇지 나는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상형은 곧 자기 삶의 가치관입니다. 자기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외모 어떤 성격을 좋아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 왜냐면은 모르니까 만족을 못하지. 왜냐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넓은 집 가고 싶었던 것도 책 좋아해서 책 두려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연자분 제가 아까부터 사연자분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좀 많이 잘하고 계세요. 지금대로 지금처럼 사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스스로를 위해서 진짜 잘하고 계세요. 이미 잘하고 계세요.